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주식책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의 기술 그 세 번째 시리즈 이동평균선의 비밀 그 첫 번째 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로 거래량의 비밀 그 유튜브에서 검색 1위죠. 그 다음에 캔들 차트의 비밀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의 비밀을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흔히 주식에 있어서의 그 기술적 분석의 3대 요소 하면 캔들, 거래량, 차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동평균선. 그죠?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죠. 흔히 이제 이 세 가지는 아셔야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 완벽하진 않아요. 주가를 평가하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리즈 기술적 분석의 마지막 시리즈 이동평균선의 비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캔들 차트 보이시죠? 이 캔들은 그 캔들 하나하나는 하루하루의 그 주가를 그린 봉 하나로 이 캔들처럼 생긴 그런 이제 그 초처럼 생긴 이런 봉 하나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잘 이제 캔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 캔들 차트의 비밀을 한번 잘 보세요.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캔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몇 달을 이게 어떤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좀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캔들이 연속적이지 않아서 이 불규칙한 게 배열되다 보니까 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막 그 캔들과 캔들 사이가 갑자기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가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차트라고 이제 선이 보이시죠? 파란색 선, 분홍색 선. 이렇게 선으로 어떤 그 캔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불규칙한 주가의 흐름을 며칠 동안 묶어서 평균을 내서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 차트입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이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제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만들어진 오늘이 지금 장 중이에요. 장이 안 끝나고 장 중이면 이동평균선은 어제 것까지겠죠. 종가가 어제까지만 나왔으니까. 지금은 장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종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동평균치를 도표에 차례대로 옮겨놓은 선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보면 단순 이동평균선이라 뭐 5일 이동평균선 많이 들어보셨죠? 2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의 가격 1, 종가 1, 어떤 날의 평균 가격 2, 어떤 날의 2,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해서 뭐 어떤 날의 총 가격 며칠까지 하고 그 총 가격이 카운트된 날짜로 나눈 겁니다. 이동평균이 구해지는 시간이죠. 이걸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럼 5일 동안의 종가 10, 20, 30, 40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5일 이동평균을 5로 나눈 거면 30이 되는 거죠. 위에 그 값을 더해서 그걸 5로 나눈 겁니다. 물론 이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오늘이 장중이라면 어제까지의 이동평균선이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후행성이 있습니다. 그 캔들이나 그 거래량은 실시간 지표인데 이게 유일하게 기술적 분석 중에 이제 이동평균선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해지냐 한번 보시면 이제 주가, 이제 종가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1일부터 10일이 있는데 이제 주가가 10, 20, 30, 40, 50 이렇게 100까지 갔어요. 그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은 5일부터 나오겠죠. 그럼 5일은 30이 되는 거죠. 10, 20, 30, 40, 50 더해서 5일이니까 나누면 30. 그럼 6일째 5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나오나요? 20, 30, 40, 50, 60 더한 다음에 5로 나누겠죠. 그럼 40이 되는 거고
7일까지 이동평균선은 뭔가? 이동평균값은 뭔가요? 5일 이동평균값은 30, 40, 50, 60, 70을 더해서 5로 나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밑에 이동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일정 기간씩 묶어서 평균을 내가면서 주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결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선이다. 30, 40, 50, 60을 이제 쫙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이동평균값을 쫙쫙쫙 이렇게 연결한 거.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하시면 뭐 이렇게 도표 만들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그런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의 평균 매수가라 보시면 돼요. 1일에서 5일까지의 평균 매수가는 30, 2일에서 60까지의 평균 매수가는 40, 3일에서 7일까지의 평균 매수가는 50. 이런 이동평균의 가격을 묶어놓은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상승 추세의 이동평균선. 자, 여러분, 이제 타입 1입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이동평균선. 자, 보세요. 1일, 2일, 3일, 4일, 5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값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종가는 이제 빼고 이제 이동평균값이 나왔단 말이죠. 35, 40, 70, 4일날 90, 5일날 10 이렇게 됐고 거래량이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1111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아주 편하게 총 5명이 산 거죠. A라는 사람은 35 가격으로 1을 산 거고 2일에는 B라는 사람이 40 뭐 이런 식으로 산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급격히 오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날엔 35였는데 5일날 100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250%가 오른 거죠.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겁니다. 이 차트보다도. 그죠? 근데 이제 여섯째 날 장중이에요. 장중에. 종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미 지금 주가가 11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6일째 110원일 때 매수하려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내가 매수해야 되냐 말이야.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거. 보세요. 6일째 내가 매수하려는 그 시점에 이제 주가가 110원이에요. 그러면 1일째 매수자는 벌써 35원인 거고, 그죠? 평균 매수가가 2일째는 벌써 70원이 이익이 난 거고 110원인데 40원 그 사람은 40원에 샀는데 평균 40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110원이니까 70원이 이익이 난 거고 3일째는 40원 이익이 난 거고 4일째 매수자는 20원이 난 거고 그죠? 5일째 매수자는 10원.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첫 번째 난 사람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수익으로 쉽게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0원에 내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내 앞전에 산 사람들이 수익이 아주 많이 났는데 내가 이걸 지금 급격히 짧은 시간에 많이 났는데 그걸 내가 사면 이 사람들이 팔 확률이 높잖아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볼까요? 이번엔 완만히 상승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건 보세요. 이동평균값이 1일에 80, 2일에 85, 3일에 90, 4일에 95, 5일에 100이에요. 근데 거래량도 하나하나씩 있어다 치고 5사람이 이렇게 산 거예요. 차트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동평균선이. 근데 이게 또 6일째 110으로 갔어요. 내가 6일째 110원일 때 매수를 해야 되나?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날 매수한 사람 30원 이익이 났죠. 이 두 번째 날 매수한 사람은 25원 수익이 났죠. 3일째는 20원, 4일째는 15원, 5일째는 10원 났단 말이에요. 수익이 많이 났나요? 특히 앞 차트랑 비교해서 많이 났나요? 많이 안 났죠. 그러니까 쉽게 차익 실현을 못 하겠죠. 내가 사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느 주식책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매수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급격히 상승한 이동평균선에서의 매수보다
완만히 상승한 이동평균선에서 매수가 훨씬 안정적인 매수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왜 앞서 뭐 이렇게 이동평균선 구하는 식 알려드리고 그런 거 이해하시죠? 왜 이런 걸 말씀드렸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올라온 거에선 그 다음에 오르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이 사세요. 이런 완만한 기울기의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식에서 뭐 이렇게 구하는 법 나오고 무슨 매매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 차트를 한번 실제로 보실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제 장대 양봉 엄청 큰 거 나왔죠? 거의 상한가 한 차트인데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올랐죠, 갑자기. 이거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급격한 이평선이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게 뭘 뜻하느냐?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보다 내가 지금 매수하면 내 매수 가능하기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가격이 더 싸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른 시점에 내가 사는 가격보다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 가격이 훨씬 싸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불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주가는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다. 이동평균선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매수한 가격이 어떠냐. 특히 이제 이런 거는 하락 구간 이따 설명드릴 건데 하락 구간은 굉장히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완만히 상승. 여러분 이평선이 완만하죠? 파란색 이평선, 분홍색 이평선 이제 60 이게 5일, 20, 60 이평선이거든요.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그죠? 완만한 이평선 상승 구간이죠. 이런 거는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가격과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지금 시점의 매수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전에 번 사람들도 돈을 많이 못 번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 그 사람들이 팔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한 거죠. 물론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고도. 근데 그건 이제 거래량 같은 걸 보고 이제 하셔야죠. 여기 이게 거래량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수를 한다는 게 이동평균선만 봐서도 안 되고 캔들만 봐서도 안 되고 거래량만 봐서도 안 되죠. 그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매수를 판단하셔야죠.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걸 보고 매수를 결정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이런 완만한 이평선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상승 추세에서는. 아셨죠, 여러분? 자, 똑같은 거예요. 이번엔 하락 추세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1일에 100이었고 2일에 90, 3일에는 80, 4일에는 50, 5일에는 40. 그래서 평균 매수가가 이제 이렇게 72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샀어요. A, B, C, D, D 이렇게 사람들이 샀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6일째 70원으로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럼 고민되는 거죠. 6일째 매수하려면 한번 보세요. 6일째 주가가 70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1일자 매수자는 벌써 100원에 샀으니까 마이너스 30원인 거고 2일의 매수자는 마이너스 20원 손해보고 있는 거고 3일에는 마이너스 10원이고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라 추가 상승심마다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급격히 하락하는 거고 거꾸로 이제 완만히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했어요. 1일날 100, 2일날 95, 3일날 90, 4일날 85, 5일날 80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씩 샀다고 쳐요. 그럼 이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다 이게 갑자기 9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6일째 지금 장중이에요, 장중. 90원일 때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1일째 매수자는 100원을 샀는데 지금 90원이니까 마이너스 10원 손해보고 있는 거고, 2일째 매수자는 이제 5원, 여기 오타인데 5원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해도 매도가 나올 확률이 적은 거죠. 좀 더 기다려보자. 손실이 얼마 안 크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 급격히 하락한 이동평균선에서의 매수보다 완만히 하락한 이동평균선의 매수가 훨씬 안정적인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거에 매수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완만히 한 거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락 추세의 이동평균선 한번 실시간 차트로 보시죠. 여러분 이거 막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 급격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죠? 5일 이평선 파란색 보시면 급격히 이평선이 하락한 구간입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가격이 내 매수 가능 지금 살려는 매수 가능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산 가격이 가까울수록 물렸던 사람들인데 팔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가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거죠. 구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시점에 이미 앞선 사람들이 많이 물려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그럼 주가가 오르면 그 사람들이 매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판다는 건 아니지만 파는 사람이 더 많겠죠. 물렸다가 본전되면 파는 사람이 더 많지. 그거를 다 들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면 주가가 빠질 리가 없겠죠. 어느 주식이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이렇게 재미가 없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그 거래량의 비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려면 상승 반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자, 그 두 번째 타입. 자, 완만히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보세요. 하락을 하다가 이제 완만히 이제 오늘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때 이런 거 이제 완만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22평선 완만히 하락하고. 그죠? 그건 뭔 얘기예요? 이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매수 가격과 내 매수 가격이 비슷하니까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고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거래량과 캔들의 모습을 보고 조합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이평선 강의니까 요런 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금일 강의의 핵심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하락할수록 역배열 나중에 배우시겠죠. 급격히 하락할수록 현자의 주가보다 고가에 물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전 심리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상승 반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반등을 해도. 또 이동평균선이 급격히 상승할수록 갑자기 올라갈수록 현재의 주가보다 싸게 매수해서 수익이 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급격히 가격이 오른 시점에 내가 사면 이미 예전에 샀던 사람들이 싸게 산 사람들이 이미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수익 많이 내요. 30% 수익 나는데 안 팔겠어요, 여러분? 10% 뭐 5% 나도 파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뭐든지 완만할 때 사고 파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자, 다음 방송에는 제2강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입니다. 1월 1일 방송 안내입니다. 1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이고요. 17년 증시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